네, 장관님, 아동 학대 피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건 제가 아직 못 받아봤는데 2023년 기준으로 아동 학대 건수가 25,000건, 약 25,000건이고 사망한 아동이 44명입니다. 특히 이 아동 학대 행위자의 86%가 부모입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돌아가겠지만 당분간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보호 쉼터, 학대 쉼터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대 예방, 재학대 방지, 학대 피해 아동 상담이나 보호를 하고 있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 설치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 국회에서도 같은 사실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2024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신규 설치가 목표가 10개소였는데 혹시 몇 개 되었는지 아세요? 네, 2개 정도 24년에요. 네. 7개 정도 늘었습니다. 5개고요. 그래서 아동 쉼터는 네, 23년에 144개고 24년이 151개로 통계는 집계되어 있어서요.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절반이 불용이 되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또한 28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이 돼서 지난해에도 사실 이 정도 계속 불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지난해 제가 이걸 질의를 했더니 아동 피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나 이 아보전 그 설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저조한 설치 단가와 위탁 법인 및 부지 선정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조정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비슷한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장관님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이제 이 신규 설치 단가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한 6억 정도 되고 또 인건비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지역 수요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편차도 굉장히 큰데 울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2023년 이후에 아보전 2개, 쉼터 5개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울산은 1,300 몇 건 정도 23년에 제 기억으로 그렇고 광주는 470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편차도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역마다 이것을 이렇게 불용이 되는 이유 또 내지는 아보전이나 학대 피해 쉼터를 설치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들을 조금 살펴주시고 내년에는 같은 질의를 안 하였으면 제가 좋겠거든요. 네, 좀 증가율이 둔한 말씀하신 그 시도에 대해서는 그 시도와 협의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상황을 좀 살피고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랑 좀 협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하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내역 사업이 있는데요. 24시간, 그다음에 주간 개별, 주간 그룹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이 지원 사업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당사자 그 만족도는 96%가 넘고 보호자 만족도는 93%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집행이 잘 될 것 같죠? 근데 24시간 개별 지원 사업은 47.3%, 그다음에 주간 개별은 44.2%, 주간 그룹은 약 12.8%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 내려오죠. 50%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24시간 경우에는 야간 돌봄 인력이 채용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또 제공 기관의 지역 불균형 그래서 설치로 인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13번이나 공고를 냈는데 그 인력이 채용되지 못했다고 해요. 인력 채용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공 인력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원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경력 인정 또한 80%밖에 인정되지 않아서 10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불용이 될 것 같아요. 실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상황이 없어졌으면 저는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2차 추경에서 사실 그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네. 올랐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렇게 나아질 거라는 물론 기대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게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간 그룹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주간 그룹 지원 서비스와 주간 개인 지원 서비스 이게 또 인건비 단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서비스의 실집행률이 다른 이유가 하나는 44점 몇이고 하나는 12점 몇인데 이게 사업 보조금 지원 방식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주간 개별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상 보조 사업비 형태로 지급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주간 그룹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바우처 형태의 수익금으로 운영되어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이용 기관에 가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못 나가거나 뭐 부득이하게 뭐 사정이 있어서 결제를 바우처 카드로 본인이 못하면 또 이 특성상 갑자기 이렇게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룹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당사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해서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 단가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전문 수당 지급 등 또 제도적 보완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실까요?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집행률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말씀하신 수당이나 아니면은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기준 준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이것도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네네. 계획을 혹시 개선안이라든가 혹시 세우시면 저하고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 기준도 조금 완화해서 집행할 예정이 있고 말씀하신 서비스 제공 기간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인력. 네. 그래서 예,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좀 반영시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026년에 본사업으로 갈 텐데 이게 실집행률이 계속해서 2022, 2023 계속해서 낮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호자분께서 우려하셔서 안 된다. 전담 인력 이것도 낮은 처우, 단가 문제죠. 그리고 주택 공급 부족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저는 부처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원하시는 또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좀 그냥 단순히 집행이 안 된다, 신청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주택이 없다라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지자체에서 이게 없다, 본인은 찾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미 LH공사에서 받아놓는 집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고 이미 그 주택은 있지만 뭐 취소할 뻔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겨우 이제 재가장애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이게 괜찮아지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아직 이제 불용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 이제 본사업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본사업은
좀 실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장관님. 네네. 네, 그래서 이 지자체와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본인 등 이렇게 좀 알리는 또 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모범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이게 왜 안 되고 막 어렵고 이런 사례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모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개선 방안들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제대로 된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27년에 본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계획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종원 의원.